콩국수 한 그릇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어르신은 아침 식사마다 콩국수를 드셨습니다. 그 결과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의사인 저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90이 된 내과 전문의 김준영 교수입니다. 무려 60년을 병원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했지요. 그런데 여름만 되면 이상하게 비슷한 증상을 가진 어르신들이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콩국수입니다. 여러분, 콩은 분명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71세 김진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식사 대신 콩국수를 드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갑자기 숨이 가쁘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19를 부르셨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고칼륨 혈증, 즉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진료해드리며 콩국수 드시는 양 조절과 건강 식단을 알려드렸더니 2주간 실천하시고 다시 건강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시면 콩국수 때문에 응급실 절대 안 갑니다. 혹시 가족 중에 콩국수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건강 지키는 따뜻한 의학 정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콩국수는 건강에 좋으니까 자주 먹어요입니다. 그런데요, 그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때로는 우리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첫 번째, 콩국수를 많이 드시면 신장과 심장을 무너뜨립니다. 우선 콩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심장과 근육이 잘 움직이게 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체내에 칼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섭냐고요? 아주 무섭습니다. 심장이 멎는 갑작스러운 부정맥,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칼륨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몸 안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콩국수 한 그릇,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콩국수 1인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들어있는 칼륨의 양이 바나나 3개에서 4개 정도 수준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약 400에서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으니까 콩국수 한 그릇이면 약 1300에서 1800mg 정도의 칼륨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죠.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그뿐인가요? 콩에는 단백질도 아주 풍부하죠. 보통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하시는데 단백질 자체가 많아지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단백질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이걸 신장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요독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독증은 말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몸 안에 남아 독처럼 쌓이는 상태입니다. 심하면 피로감, 식욕 저하, 가려움증, 심지어 혼수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지요.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불리는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따라선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콩국수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겐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고혈압, 당뇨, 만성 신장질환,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겐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엔 자각하지 못한 채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체 여과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진료했던 영덕에 사시는 76세의 정순자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자주 붓고 쉽게 피곤하다며 내원하셨어요. 식습관을 여쭤보니 여름 내내 아침 식사할 때마다 콩국수만 드셔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피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 기준을 넘은 상태라서 위험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로 콩국수를 중단하고 식단을 조절하니 한 달 뒤엔 증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 즉 너무 과하면 해가 된다는 옛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무엇을 잘 소화하고 어떤 걸 부담스러워하는지 꼭 알고 드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콩국수 한 그릇 드시기 전 본인의 신장 상태, 고혈압 여부, 혈당 수치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드셨다면 다음 건강검진 때 꼭 전해질 검사와 신장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콩을 건강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왔죠. 콩비지, 두부, 청국장, 그리고 여름철 별미 콩국수까지. 특히 어르신들은 고기 대신 콩 먹으면 건강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콩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이소플라본 같은 유익한 성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콩이 남성 건강이나 갑상선 기능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조심해서 드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남성 호르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여성에게는 유익할 수도 있지만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에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8세의 박기정 어르신. 아침마다 제 아내가 두유 제조기로 두유를 직접 만들어줘요.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2잔씩 마시고 있어요. 그러다 최근 들어 기력이 없고 발기력이 약해진 느낌의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 남성 호르몬 수치는 또래에 비해 낮은 편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특별한 점은 두유를 마신 것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내일부터 두유를 하루에 100ml 이내로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니 바로 3주 후에 기력이 생긴 것을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요즘은 아침마다 힘이 나요. 아내도 좋아하고요. 신혼 때처럼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장기간 과도한 이소플라본 섭취가 남성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자수가 줄거나 성기능이 저하되는 사례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히입니다. 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콩국수 한 그릇씩 드시고 두유까지 곁들이신다면 몸에 여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남성 어르신들 중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콩 위주 식단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콩 섭취는 갑상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콩 속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갑상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거나 갑상선 약물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74세 이혜정 어르신은 갑상선 저하증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아침 식사로 두유를 드시고 약을 바로 복용하신 거죠. 이 경우 콩 성분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면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콩과의 간격을 최소 4시간 이상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성분들은 콩 섭취를 하루 한 끼 이내 또는 격일로. 콩을 드신 날에는 두유, 청국장, 두부 등 유사식품의 중복을 피하세요. 갑상선 약 복용 시엔 공복에 약 먼저, 콩은 최소 4시간 뒤에 섭취하세요. 발기력 저하나 무기력함이 있다면 식단을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콩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나이,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그 작용은 달라지죠.
특히 60대 이상 남성, 갑상선 질환자 분들께는 콩이 숨겨진 그림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몸을 해친다면 참 속상한 일이겠지요. 이제는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때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여름철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입맛 없어서 콩국수만 먹어요 라는 말입니다. 사실 콩국수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시원해서 노년기 식단으로 많이 권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무심코 반복하시는 콩국수 관련 잘못된 식습관 5가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콩국수 드시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콩국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입맛이 없어서 시원하니까라고 하시며 간편하게 한 그릇 드시곤 하죠.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콩과 같은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면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한 위산 분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위가 약한 어르신들께는 위통, 속쓰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고 나아가 영양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콩국수는 가급적 아침 식사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다른 부드러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마트에서 파는 콩물 이용. 마트에서 파는 콩물 편하죠. 그냥 붓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시판 콩물의 뒷면 성분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엔 대개 포도당, 물엿, 정제된 식물성 기름, 합성향료, 방부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단백질 함량보다 당류 함량이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제품을 자주 드시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당뇨 관리 중인 분들께는 특히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콩을 삶아 콩물을 만들거나 최소한 성분표가 간단한 저당 제품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째, 곱빼기 섭취. 어차피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콩에는 칼륨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1인분에도 바나나 3개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곱빼기로 드시면 바나나 6개 분량을 한 번에 섭취하는 셈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런 칼륨을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해서 심장 부정맥, 마비, 심지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먹고 나면 기운이 없고 몸이 붓는다고 느끼셨다면 여러분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넷째, 김치, 소금과 함께 먹기. 콩국수는 싱거워서 김치, 소금, 간장 등을 추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이렇게 먹을 경우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쉽다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혈압급 상승, 심혈관 질환 위험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콩국수를 드실 때는 간을 하지 말고 깨소금, 다진 오이, 들기름 등으로 맛을 더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째, 무의식적 반복 섭취.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어요. 다른 음식은 손이 안 가요. 콩국수는 시원하고 만들기 쉬우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루 2끼, 3끼 콩국수만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단순한 식욕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더워서 음식하기가 어려워서 시원하고 달달한 맛이 주는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복합적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콩국수는 하루 1끼 이하, 일주일에 2에서 3회 이하로 조절하세요. 곁들임 음식은 김치 대신 채 썬 오이나 당근, 통깨, 견과류 등으로 대체하세요. 시판 콩물은 성분표를 꼭 확인하고 가능하면 저당,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공복이 아닌 시간, 다른 음식과 함께 반 그릇 정도 소량으로 드세요. 식단에 항상 쌈채소, 잡곡밥, 계란, 생선, 두부 등 다양한 식재료를 함께 두세요. 식습관은 바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습관은 의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냉장고 안, 밥상 위의 구성부터 천천히 조정해 보세요. 내 몸은 정직합니다. 바꾼 만큼 반드시 변화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콩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아니요. 하지만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콩은 여전히 유익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양과 조리법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콩의 좋은 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칼륨, 불포화지방산까지 포함된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고기 대신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콜레스테롤 걱정도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왜 콩이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고요? 그건 콩의 영양이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콩에 많은 칼륨과 인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은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섭취량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콩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60세 이상 위험군, 신장질환, 신부전, 부정맥 이력이 있는 분들은 하루 콩 단백질 10에서 15g 이하 삶은 콩 기준 약 한 줌 정도로 드세요. 건강한 일반 성인이라면 하루 25g 이하, 즉 작은 두부 한 모나 연두부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식생활에서는 이런 그램 단위가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떤 식으로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콩국수는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그리고 시판 콩국물은 진하기 때문에 집에서 연하게 직접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콩보다 두유를 희석해 사용하고 소금 간을 최대한 줄이거나 생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두부도 하루 반 모 이하로 조절하세요. 부침보다는 찌거나 생두부로 드시는 게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콩 단백질은 열에 강해서 익힌다고 영양소가 줄지 않아요. 셋째, 콩 대신 다른 단백질을 돌려가며 드세요. 예를 들어 달걀 1개 단백질 약 7g, 닭가슴살 100g, 흰살생선 명태, 대구 등, 병아리콩 약간, 연두부 냉국과 현미밥 조합. 이렇게 바꾸면 콩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인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2세 이순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매일 콩국을 마시고 두유도 하루 2팩 이상 드셨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점점 손발이 붓고 소변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저의 처방은 콩 섭취를 하루 한 끼 이하로 줄이고 대신 닭가슴살과 달걀, 연두부 냉국을 식단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1개월 뒤 신장 수치는 호전되었고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약도 독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소화 능력, 신장 기능, 호르몬 균형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은 유익하지만 나이 들수록 조절이 필요합니다. 위험군은 하루 10에서 15g 이하, 일반인은 25g 이하로 제한. 콩국수는 주 1회 이하, 되도록 집에서 연하게 만들어 먹기. 두부, 달걀, 닭가슴살, 흰살 생선, 병아리콩, 연두부 냉국 등 다양한 단백질로 대체 가능. 콩을 완전히 끊기보단 덜 짜고 덜 진하게 적게 자주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콩 섭취를 조절하면 건강이 좋아질까? 이 질문에 실제 사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두 분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임성래님은 매일 아침 바쁜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콩국수 한 그릇으로 끼니를 대신하셨어요. 혼자 사시다 보니 간단하게
또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드신 지 10년이 넘으셨다고 해요. 그런데요, 최근 들어 혈압이 자꾸 오르고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며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혈압은 160 이상의 신장 기능도 저하되고 게다가 부정맥까지 보였습니다. 임성래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어요. 제가 드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콩국수를 주 3회에서 주 1회 이하로 줄이시고 두유도 10ml 이하로 줄이시고 두부는 하루반모 이하, 무엇보다 끼니 간격은 4시간 이상 꼭 지키시도록 안내해 드렸죠. 그리고 야식은 따뜻한 보리차로 대체하셨어요. 1개월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해봤습니다. 혈압은 128까지 내려갔고 부정맥 빈도도 뚜렷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콩국수 하나 줄였을 뿐인데 식사 후 더부룩하고 트림이 많던 소화불량이 사라졌어요. 강원도 평창에 사시는 63세 이우성님은 퇴직 후 농사를 지으며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특히 식사 대신 콩물에 바나나, 검은콩, 견과류 등을 갈아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벌렁거리고 어지럽다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칼륨 혈증, 심전도에도 이상 신호가 있었어요. 콩, 두유, 콩물 모두 칼륨이 많아서 신장이 처리하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식단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침엔 달걀 1개, 병아리콩 10g, 현미밥 반 공기. 점심엔 닭가슴살 100g, 채소 겉절이. 저녁엔 흰살 생선과 연두부 냉국 소량. 콩은 매일 먹지 않고 주 2회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칼륨 수치는 정상이 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습니다. 교수님 처방대로 하니 피로감이 사라졌어요. 콩은 이젠 약처럼 조금씩만 먹습니다. 많이 먹는 게 정답이 아니더군요. 저는 복잡한 이론보다 딱 3가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 콩 섭취량 조절하기. 60세 이상이시거나 신장 심장 질환이 있으시면 하루 10에서 15g 이하, 건강한 분도 하루 25g 이하로 제한하세요. 2. 식사 간격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유지하세요. 간식은 줄이고 야식은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로 대체하세요. 3. 증상 체크리스트 사용하기. 집에 이렇게 붙여보세요. 지금 메모하실 시간입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올랐는가?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빠른가? 소변량이 줄거나 색이 진해졌는가?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는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콩 섭취를 잠시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식은 비싼 약이나 기적 같은 보조제가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조절하고 실천하는 식단이 바로 진짜 건강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임성래님, 이우성님처럼 여러분도 조금만 실천하면 분명히 몸에 건강한 변화가 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볼 차례입니다. 이제 콩국수 어떻게 드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 가족, 이웃에게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과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콩국수 한 그릇으로 응급실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저 90세 내과 전문의 김준영 교수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